안녕하세요. 이재명의 파란나라입니다. 파란나라 TV 구독하셨던 분들은 꼭 이재명의 파란나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소식은 서울의 소리에서 보도된 소식 중 3가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모발과 네거티브로 선거판 망치고 있는 보수 유튜버들, 그 뒤에는 특정 세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기업을 민영화할 수 없게 하는 법안 발의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의힘 인천 서구청장 강범석 후보 신문의 불법 선거운동 광고 게재라는 기사입니다. 위 3개의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경남 양산사저 주변에서 욕설과 비방 등을 하며 문 전 대통령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 소음과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는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도를 지나친 행태가 코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에까지 이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보수 유튜버들의 움직임들에 특정 정당의 사주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문 전 대통령 사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보수 유튜버인 안정권 씨 등은 지난 28일 이재명 완전 지지라는 문구가 적힌 파란색 티셔츠를 입고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유세 현장에 나타났다. 이들은 이 후보에게 욕설을 해달라라며 난동을 피우며 현장에 있던 이 후보 지지자들과 시민들과 언쟁을 하는 등 정당한 유세 현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결국 유세 중이던 이 후보가 자리를 피하게 만들었다. 해당 소식은 대표적 보수 성향 신문인 조선일보에서 조찬한동이라고 보도되며 비판받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이 후보 선거 사무소 근처에서는 보수 유튜버들로 인한 물리적 폭행을 의심하게 하는 사건도 계속해 벌어지고 있다. 안 씨의 난동이 있던 날 오후 2시경에는 이 후보 선거 사무소를 찾았던 60대 여성이 보수 유튜버에게 폭력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당하며 크게 쓰러져 긴급 호송되기도 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보수 유튜버인 김상진 씨 등이 이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 몰려와 이 후보 선거 현수막을 가려 가지치기 당한 나무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근조화환을 설치해 난동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를 밀치는 등 행위를 해 119가 출동하기도 했다. 어떤 보수 유튜버들은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끝난 28일 저녁 투표함이 옮겨지던 인천계양 선거관리위원회 임시사무소에 들이닥쳐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면 난동과 소란을 피우며 담당 공무원들과의 마찰을 일으키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방송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30일 오전부터 비공개 처리되어 있다. 해당 사건을 제보한 익명의 제보자는 당시 소란을 일으키던 보수 유튜버들은 이미 선관위에서 개표방해죄로 3차례나 고발당한 전력이 있으며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와도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영상 내용을 분석해 이준석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며 네거티브와 소란을 일으키라는 지령을 받은 것으로 유추된다며 대가성으로 돈을 받기도 하는 듯 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뿐 아니라 선거 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보수 유튜버들의 만행이 특정 정당에서 보수 유튜버들을 부추기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처럼 보수 유튜버들이라는 무리들의 폭력적 언행으로 일반 시민들의 피로가 쌓여가고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면서 공정한 선거,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겨루는 선거가 아닌 네거티브와 수준 낮은 선거 방식이 이어짐에 따라 선거라는 국민들의 신성한 권리가 퇴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이와 같은 현상을 도리어 정당에서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런 현상이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하는 씨앗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사회 필수적인 공공영역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금지시키는 일명 공기업 민영화 반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비례의원은 26일 대다수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영화의 추진 대상에서 가스공사, 공항공사를 제외해 국가기관산업 내에서 공적 역할을 담당하는 공기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며 공공영역 공기업까지 민영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민영화 대상 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를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공기업 지분 30에서 40%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새 정부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다시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해당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공기업 민영화법은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로 1997년 8월에 제정되어 그해 10월부터 시행된 법률이라면서 2003년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민영화되어 생긴 KT는 전 직원 70%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그로 인해 퇴직을 당한 직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을 치렀냐. 이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이수진 의원 외에도 강민정, 권인숙, 김상희, 김원희, 김윤덕, 김철민, 민영배, 서동용, 신정훈, 안호영, 어기국, 윤준병, 이수진, 이용선, 이탄희, 전용기, 정필모, 진성준, 한준호 의원 등 총 2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후보가 국민의힘 강범석 서구청장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광고에 대해 서구 주민께 고개 숙여 사죄하고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범석 서구청장 후보는 5월 19일 자 인천일보 신문 3면의 서구를 제대로 발전 확실해 라는 불법 선거운동 광고를 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후보는 강범석 후보가 불법으로 선거운동 신문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서구 주민 앞에서 즉각 사죄하고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구청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 광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제69조에는 대통령 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시도지사 선거에 대해서만 신문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구청장 선거는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 광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94조에는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위반할 시 제252조 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선거법으로 후보자가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신고가 접수되어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강범석 후보의 인천신문 선거운동 광고 게재 선거법 위반 기사가 올라왔다가 일제히 내려진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더팩트 기사 등이 올라왔다 내려진 것이다. 김종인 후보는 서울의 소리와 전화를 통해 해당 기사를 내리라는 압력이 있어 기사가 내려갈 수 있으니 캡처를 해놓으라는 기자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이 기사에 대한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통일교와 신천지를 통해 선거 개입 정황들은 수없이 발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불법을 저질렀던 정치검사는 물론 수많은 비리와 막말을 했던 사람들을 인사에 등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계속 소통하지 않고 불통의 정치는 물론 술통으로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있으며 국가 안보보다 개인적인 술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윤석열 정부는 빠르게 국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의 파란 나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